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제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 필기라는 지금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실기라는 산도 아닙니다. 작은 그 둔덕만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넘어오시면서 기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기반을 토대로 지금 벌써 많이 까먹으신 분들 계실 텐데 다시 실기 공부를 시작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을 붙여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를 겨우 턱걸이로 합격을 했다. 아, 실기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기를 한 번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자,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하고 좀 다른데 그 시험의 특성, 개요, 또 우리가 답안지 작성할 때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감점이 없어요. 반대말로 그걸 안 지키면은 잘 써도 감점이 돼가지고 까딱하다가는 불합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는 2015년부터 하고 산업위생 강의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지금까지 많이 물어오셨던 질문들 탑 5를 제가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으로 우리 24년, 23년 가장 최신 기출을 분석으로 전략을 한번 세우면서 한번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의 개요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필답형 100%입니다. 필답형 100%는 객관식이 아니라 다 주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두 줄, 세 줄 정도로 서술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계산 문제, 자, 요게 중요한데 이제는 답을 딱 찍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다 서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쓰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험 시간은 기사 3시간, 산업기사는 2시간 반입니다. 뭐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 점수는요 똑같습니다. 필기랑 60점 이상부터 합격이 되고 합격률은 전체 총 시험에 대한 합격률을 보면 기사가 40%, 산업기사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하고 사실 기사 시험하고 난이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만약에 응시 자격이 기사도 되고 산업기사도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사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산업체에서 인정받는 우대 정도는 기사가 당연히 더 높거든요. 근데 내가 둘 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기사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기사밖에 못 보시는 분들도 산업기사 취득 후에 1년 뒤에 이제 경력 쌓으시면은 취득 응시 자격이 생기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응시 자격 생기는 대로 바로 기사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너무 난이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합격률은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이 기회다. 합격률 지금 현 24년,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합격률이 약 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전체 평균 합격률에 비해서 전체 지금까지 총 시행된 합격률에 비해 가지고 최근의 합격률이 높죠. 이유가 뭘까요? 출제 기준이 5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우리 산업인력공단 또는 출제위원분들이 보지 마셔야 되는데 자,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여태 나와 있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숫자만 바꿔갖고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매우 많다라는 건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 90% 이상. 그러니까 산업위생 같은 경우에 그냥 기출만 봐도 그냥 해결되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출제 기준이 15년 동안 크게 변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5년에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새로 나왔죠. 출제 기준이 다 또 똑같다. 15년하고 기조가 또 똑같다. 그러니까 25년이 뭐라는 거예요? 합격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법규 문제를 계속 집어넣긴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법도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그래서 무조건
합격하기 아주 좋은 25년이 뭐라고요? 좋은 기회고 26년부터는 여러 이제 환경 위생 자격증들이 다 어렵게 바뀔 거예요. 26년 대기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산업 위생도 그렇고 산업 안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산업 위생의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항수는요. 20문항입니다. 20문항. 준비물은 흑색 볼펜 또는 청색 볼펜인데 흑색으로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색 너무 눈에 튀어요. 눈에 튀면은 괜히 그 오개티도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흑색으로 하시면 되고 적색으로 쓰시면 그냥 아예 답안 처리가 안 됩니다. 무조건 흑색 아니면 청색인데 흑색을 권장드리고 계산기 안 갖고 가면 큰일 나죠. 공학용 계산기 규정에 맞는 공학용 계산기 큐넷에서 확인하신 후에 지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이 별표 하나 칠게요. 실기에서는 우리 답안을 작성할 때 이 양식을 따라 주셔야 감점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수점 정리예요. 제가 필기 강의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중간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없이 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반올림이 없어요. 반올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답은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위를 써야 된다. 다 풀이 과정이랑 공식이랑 숫자 답까지 다 맞았는데 단위 없어요? 빵점입니다. 단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근데 중간 계산에서 단위 써야 되나요? 중간 계산 단위 안 쓰셔도 됩니다. 중간 계산 단위 안 써도 되는데 최종 답 쓰실 때는 반드시 단위를 기입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답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중간 계산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없이 끊는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풀이 작성 요령인데 산식을 맨 위에 위치시킨다. 여기서 얘기하는 산식이라는 거는요.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식이 되겠습니다. 그 식을 갖다가 맨 위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식에 들어가는 인자들에 대한 설명 또는 인자들에 대한 대입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답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포맷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이 포맷을 뭐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고요. 모든 그 공학 서적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풀이 방식 또는 뭐 계산 문제, 뭐 공식 유도 과정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쓰시면 감점 없이 100% 정답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그랬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 환기량 구하려면 우리 식을 써줘야 돼요. 잘 알고 계시는 QC는 10x의 제곱 플러스 a의 곱하기 V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인자 설명해보면 X는 제어 거리가 되겠습니다. 뭐 제어 거리 얼마다. 그 다음에 A 얘는 우리 개구면의 면적이 되겠죠. 자, 개구면의 면적이 뭐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VC가 제어 속도인데 제어 속도가 얼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계산해봤더니 총 얘네들을 대입해갖고 QC에 여기 대입하겠죠. 뭐 10에 뭐 얼마에 여기에 제곱에 플러스 뭐 얼마에 여기에 곱하기 얼마 해갖고 값이 얼마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갖고 여기 중간 계산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임의로 답을 좀 적겠습니다. 아무거나 값을.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 단위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략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뭐 10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대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X나 A나 VC나 얘가 값이 막 소수점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예를 들어서 뭐 1, 2, 3, 뭐 9 이렇게 나오면 9, 뭐 4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넷째 자리에서 끊어야 되니까 그냥 4 이렇게 끊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7 이렇게 나와도 반올림 안 하고 그대로 끊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간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끊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10에 뭐 20에 1 해갖고 20 이렇게 되겠죠. 뭐 20에 뭐 얘는 뭐 단위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미터 퍼 세컨 여기를 제곱미터 여기를 뭐 미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뭐 세제곱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겠고요. 얘 뭐 보통은 이제 분 단위로 좀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뭐 특이하게 세제곱미터 퍼 세컨으로 뭐 구해라 뭐 그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답이 포맷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이쁘죠? 예,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풀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뒤에 막 소수점이 막 나온다? 그러면 최종 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래갖고 만약에 뒤에 뭐 1, 4, 뭐 6, 5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20.15 둘째 자리로 마무리. 여기서 반올림 해야 돼요, 마지막은. 그래서 단위까지 꼭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계산 문제들도 다 동일하게 산식 쓰고 그 다음에 인자 설명하고 마지막 대입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포맷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대입하기가 딱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냥 식으로 쭉 전개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논리의 문제만 없으면.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뭐 계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나 장단점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갖고 귀마개의 장단점을 써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뭐 필기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실기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은 장점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 2가지 쓰는데 쓸 때 3가지 써도 채점이 안 됩니다. 딱 2가지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는 것부터 사실은 처음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것부터 써주고 만약에 2번째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틀리면은 이거 그냥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첫 번째 가지수에다가 올려갖고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다 우리가 잘 공부해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 해당되는 단어를 선택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집진장치 우리 공기정화장치에 전기집진장치에 효율 향상 조건을 쓰시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양쪽 다 해당되는 단어 쓰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와 습도가 있어요. 이거 올려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사실 전기집진장치 그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한다. 이렇게 써주면 이것도 답 되는 거죠. 당연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뭐 집진판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절과 유지 관리. 아주 마법의 단어입니다. 서술형에서 필답형에서 조절과 유지 관리. 이걸 뭐 집진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집진판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절대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서 저게 또 탈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장 우선되는 거는 공부를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들을 택해가지고 점수를 계속 올려주는 방식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 5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론부터 공부할까요? 기출부터 할까요? 아니면 기출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고 일부 뭐 유튜브에 보면은 기출만 돌리면은 그냥 합격되니까 뭐 그냥 이론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아찔해요. 너무 아찔합니다. 기출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필기에서 아주 잘 공부가 되고 또 전공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본이 이론에서 배울 걸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필기 때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출만 보셔도 되지요. 그런데 내가 기출 보는데 계산 문제 안 풀려갖고 이거 막 끙끙 싸매고 또 풀었는데 또 끙끙 싸매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무조건 요 대답에서는 이론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을 먼저 해야 된다. 이론을. 그 이유는 이론부터 잡아나가면, 특히 실기는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놨어요. 양을 적게. 그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에 쓰이는 공식, 개념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 익히면 응용 문제 10가지, 20가지, 30가지가 다 풀립니다. 꼭 하나만 이해하면. 근데 문제로 접근하려면 20유형, 30유형을 다 접근을 해야 돼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럴수록 더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실려 있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가 됐던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을 보시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를 먼저 익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시에 풀이가 다르면 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산기상으로 그냥 막 눌러갖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하나 손으로 끊어갖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수점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답으로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논리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사값이 달라지는 거는 채점관들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량 구하시오. 답이 16.54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산기상으로 16.61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손으로 막 풀어갖고 16.48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답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풀이 과정에 식의 문제만 없으면. 근데 이상한 식으로 해갖고 막 정말 우연하게 16점, 그것도 힘든 일이죠. 로또보다 힘든 일이고. 그래서 논리만 맞으면 근사값의 차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답안 작성 요령, 그 양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자신 없는데 암기로만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그거는 바로 뒤에 기출문제 분석,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암기로만은 안 된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주 남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네, 자신 있게 냅니다. 정말 내가 필기 때 잘해놨다 그러면 1주로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잘 인지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3주 이상이고요. 2주 정도 됐다 그러면 타이트한데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뭐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회차로 뭐 봐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2주 남았다? 10일 남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험은 더 어려워질까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25년이 기회다. 이제 26년부터 또 출제 기준이 한번 확 바뀔 거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기출에서 안 봤던 신출 문제가 확 유입이 될 거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5년에 우리 반드시 합격을 하자라는 거. 자, 이렇게 자주문제 질문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해드리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 기준으로 5과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분들은 4과목인데 작업환경관리하고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한 과목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성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산업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독성학 공부를 안 했었는데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 정도. 자, 어쨌든 5과목으로 나눴었을 때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 자, 24년, 23년 가장 도드라지게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 어디입니까? 바로 1과목 산업위생학 개론이고요. 실기에서 출제되는 산업위생학 개론은 주로 법규의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뭐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이런 법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는 특히. 자, 그리고 그 다음이 2등이 누구예요? 보니까 작업환경 측정이죠. 27.1%나 출제가 됩니다. 자, 작업환경 측정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주로 암기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였어요? 주로 계산 문제. 실기는 더더욱 계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입니다. 요건 한 9.3%. 그 다음에 세 번째 3등이 작업환경 관리예요.
작업환경 관리의 주요 내용 뭘까요? 바로 산업환기입니다. 우리 산업기사분들은 산업환기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었죠. 자, 작업환경 관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사분들은 이 과목 안에 들어있었었고, 자, 여기에 주요 출제 부분이 환기 파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기억해 주시면 세 과목을 잘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하는 게 필요한데, 법규, 작업환경 측정에 특히나 계산 문제, 작업환경 관리에 특히나 환기 관련된 문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퍼센트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고, 나머지 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랑 독성학 다 합쳐봐야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준비하기는 어려운데 준비해도 가성비가 별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잘 나오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런 방식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작업환경 측정하고 환기 문제는요, 우리 합쳐서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제가 24년하고 23년하고 계산 문제 한 회차당 몇 문제나 나왔지 한번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20문제 중에 9에서 10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10문제 틀리고 합격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10문제 틀리면 50점이 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계산 문제를 내가 100% 맞췄다. 암기하기가 어때요? 너무너무 쉬워진다라는 거. 계산 문제 양을 딱 추려보면은 요만큼 될 거예요. 근데 암기 문제 양을 다 추려보면 추려도 요만큼 될 겁니다. 적어도 3배 이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 사실 양은 없는데 이거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기를 통과하려면. 그러면 얘만 잘 정복하면 계산 문제는 배신을 안 합니다. 유형이 바뀌어도 약간만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암기 문제 같은 경우에 아무리 외워도 내가 안 외운 부분에서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못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쨌든 내가 이 실기 2주라는 3주라는 4주라는 기간 동안에 한번 보면 무조건 봤던 공식들이에요. 봤던 내용들입니다. 걔네만 잘 소화하면 어떻게 된다? 아주 콘크리트 같은 충실한 점수층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뭘 외워나간다. 특히나 법규에 집중을 해주시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간공학, 그러고 나서 짜잘한 암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교재에 있는 거 확 훑어보셔도 되고 교재를 확 훑고 기출문제에서 살을 채워나가셔도 충분한 정도 퍼센트가.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실기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초계산부터 응용계산까지 할 수 있는 계산 문제에 대한 능력을 빨리 배양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게 뭐 대기나 수질기사처럼 굉장히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다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필기 벌써 넘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베이스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베이스가 없이 암기 잘해갖고 지금 넘어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시간 투자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계산 문제.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한 번에 합격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 좀 정리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필승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항상 있어요. 회차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법규 문제예요. 산업위생의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산업위생에 관련된 거를. 못 외웁니다. 예, 못 외우고요. 이거 외우다 보면 그냥 산업보건 지도사 도전하시는 게 나아요. 그 정도 공부하면.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는 그런 가성비를 그런 방법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90%만 맞춰도 합격점에 훨씬 더 지금 넘지 않습니까? 60점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90%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 계산 문제를 바탕으로. 계산 문제 바탕 되려면 항상 내가 기초가 어디가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온합 보정이 아직 안 되네? 그거 잘 해놓으시면 정말 효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초 뭐 단위 환산이 내가 잘 안 되고 있네? 이런 거 정리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규 외우기. 그러고 나서 법규들을 외워나가는 건데 일단 교재에 있는 법규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출에 나와 있는데 법규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완전히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철저하게 외울 필요 있죠. 그러면 아주 합격에 여러분들 가까워지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필수 공식, 장단점, 특징, 숙지 이런 거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뭐 노트 정리로 하셔도 되고, 제가 이미 다 그 산업위생 공식 정리집 다 만들어 드렸죠. 그래갖고 교재에 실려 있기도 하고 제 카페에 보시면 공식 정리 파일만 또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에듀피디 자료실에도 있고.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갖고 그거 여러분들 필요한 뭐 패드에다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손노트가 좋다 그래서 작은 노트에다 옮겨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공식, 장단점, 특징 요거는 실기시험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는 되겠지가 안 돼요. 됐다 이제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기 공부할 때 뭐 필요한 기량 구한다 또는 뭐 장단점, 특징 뭐 구하는데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었지 하고 보면, 필기에서는 대충 이런 느낌이었네. 계산기 이렇게 눌렀었는데 됐나? 이렇게 푸는 건가? 이거 답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보기에 답 있네. 1번 했는데 이건 안 나오네. 다른 풀이였나? 해니까 이제 나오네. 4번. 이렇게 풀 수가 있었어요. 되겠지로, 감으로. 근데 실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내 풀이를 다 보여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 개념이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기 공부는 좀 컨셉이 다르다. 내가 실제로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됩니다. 계산 문제건 서술형이건 단답형이건 쓰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노트로 쫙 쓸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는 게 실기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략은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뭐냐면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101%로 응용 문제를 완성해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완성하냐? 간단합니다. 자,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개념이 들어가면요, 약간의 응용 문제 나와도 전혀 겁이 안 나요. 해봐야 기초 개념에 오납보정 개념 하나 또 집어넣네. 원래 액체로 구하는 건데 갑자기 기체로 바꿨네. 상변화하는 거. 그거 우리 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자량은 언제나 22.4의 부피를 갖는구나. 요것만 환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또는 비중을 가지고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액체를 고체로 만들고,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 나오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에 대한 공학 기초. 그걸 바탕으로 개념 문제가 숙지가 되면 응용 문제도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들. 지금 제가 공식 정리집,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OT들, 또 여러 가지 제 빈출 문제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은 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갖고, 요청해 주신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제가 준비해갖고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25년 시험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Q&A 저 정말 중시하는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시험 3일 전에 Q&A 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제가 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게 지금 3일 안에, 이틀 안에, 하루 전에 소화가 되실까 막 걱정돼요. 그리고 그분은 막 여태 공부 안 하다가 3일 전에 막 몰아서 하는데 계산 문제 안 풀려갖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건데, 마음은 불안해서 질문은 주는데, 질문은 많아지는데 소화는 안 돼요. 그러면 다 소화는 안 된 상태여갖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니까 1번 문제 이거 봤던 건데, 선생님이 해주셨던 건데 뭐였더라? 2번 봤던 건데, 3번 계속 그냥 이만 시려지는 소리만 나고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해피하려면은 미리미리 질문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렇게 해결하고 소화하고 다지기 해놓으면은 시험장에서 룰루랄라죠. 그렇게 우리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드릴 거고, 혹시나 요 OT를 듣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참지 말고 앓지 말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는 창구는요, 우리 그 수강생이시면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 그리고 수강생이든 아니든 간에 네이버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카페입니다.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수강생분들은 등업이 2단계, 아니신 분들도 간단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등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Q&A는 등업 상관없이 다 가능하니까
뭐 어떤 질문이든 간에 산업위생 관련된 질문들 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